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카타르 월드컵 열기 뜨겁습니다. 잘 안 느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우루과이와의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 수준 높은 경기 기록으로 국민들 기대감 커졌습니다. 지난 경기는 어땠는지, 오늘 경기는 어떨지, 우리 한국 선수들 경기력 어떤지 다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선 명지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교수님 잘 계세요? 네, 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명해설가. 아이고, 축구판에 신문선이 없어가지고 심심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워낙 해설을 잘해가지고 또 바른 말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 근데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아이, 그럼요. 네, 그럼요. 잘 압니다. 네. 교수님. 네. 우루과이전 어떻게 보셨어요? 우루과이전 정말 잘했죠. 잘했죠. 그럼요. 네. 그 손흥민 선수, 그 축구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동네 축구라도 해보신 분들, 발가락에 발톱을 다쳐도 얼마나 위축됩니까? 그죠? 아유, 그럼요. 근데 안면에 그 골절이 있었고 또 수술을 했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풀타임을 뛰었다. 예. 이거는 뭐 대단한 그 초인적인 그런 그 의지력을 갖고 뛰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거기에 또 월드컵에 처음 출전했던 김문환 선수를 포함을 해서 나상호, 뭐 이런 그 신인 선수들이 경기에서 보여준 것은 완벽했죠. 월드컵 가기 전에 사실은 공격보다 수비가 약하다라는 비평을 들었었는데요. 김민지를 축으로 한 김영권, 김진수, 김문환, 수비도 완벽했고요. 네. 또 미드필더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 나상호,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그 손흥민, 황의조, 뭐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우루과이에 비해서 우리가 경기가 좀 그 불리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 세계 축구인들의 평가였었는데요. 네네. 저는 사실 월드컵 시작되기 전에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보는 눈이 좀 다르다. 16강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이제 그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 네. 근거로 삼았던 것이 우루과이는 노쇠한 팀이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수아레스, 카바니 세계적인 공격수죠. 그렇지만 이미 3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고 특히 수아레스 하면 한국 축구의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우리가 골을 허용했던 그런 그 스타 공격수 아닙니까? 네네. 월드컵 지역 예선전에서는 1, 2차에서는 8골을 넣었습니다만 최종 예선에는 한 골도 넣지 못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었는데요. 네. 한국 대표팀은 우루과이와 경기에서 한 치의 밀림이 없이 예. 그 좋은 경기를 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예. 네. 알겠습니다. KKK 김님께서 추억의 목소리 나왔다. 김정우님 역시 과학적 축구의 해설의 진수 신문선이다. 얘기 반가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16강 간다니까 저도 16강에 배팅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력이 이렇게 월드컵 나온 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도전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선수들이 한국 스타일로 이 자기만의 플레이를 하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그 축구 실력도요. 네. 그 한 나라의 경제력 또 한 나라의 문화적 지수 뭐 여러 가지와 비교하면 거기에 버금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월드컵 이후에 한국 축구 선수들이 이제 유럽 무대에 또 많이 진출을 했고요. 네. 1970년대, 80년대 때는 유럽팀만 만나도 오금이 저려가지고 제대로 뛰지는 못했었는데요. 네. 지금 유럽에 가서 뛰고 있는 선수를 포함해서 한국의 어린 선수들 그리고 또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선수는 유럽의 어떤 팀 어떤 선수와 맞서더라도 전혀 얼지를 않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비단 네. 뭐 축구뿐이 아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음악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 세계적인 소프라노도 우리가 배출했죠. 첼리스트, 피아니스트 할 것 없이 세계 콩쿠르에서 우리가 입상을 하고 당당하게 세계 이제 무대에서 주름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축구와 비례하는 겁니다. 네. 한국의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마 아시아 그 축구 선수 중에서 손흥민이 기록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100년, 150년, 200년 만에 나올까? 네. 그 배경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것은 손흥민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아시아인의 누구를 축구 전문가들을 만나더라도 전부 손흥민을 넘버원으로 치는데요. 네. 그 내심,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시아 선수인 손흥민이가 득점왕을 했으니까 말레이시아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일본에서도 우리도 득점왕을 배출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아시아 축구의 중심에 한국에 손흥민이가 있고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축구 대표팀은 바로 세계 무대에 이제는 점프를 해서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시기가 분명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민재 선수 부상이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김민재 선수의 부상은 단순히 한 명에 빠진 게 아닌 걸로 저는 봐요. 너무 중요한 그렇죠? 선수예요. 우루과이와 이제 그 후반전 중반 이후에 측면 쪽에서 우루과이 선수가 돌파할 때 그 축구와 그러니까 선수들이 신고는 축구와 밑에는 징이 박혀 있어요. 스터드라고 그러거든요. 네. 수비수는 이제 숫자가 적은 6개짜리 그 스크류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는 이제 축구화를 신거든요. 네. 그거는 스터드가 그러니까 그 뽕이라고 그러는 것이 좀 길입니다. 네. 이제 수비수들은 공격수들이 좌우로 볼을 접거나 치고 나가면 빨리 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터드가 적고 그만큼 회전하는데 빠르게 힘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데 그때 넘어질 때 보니까 아주 묘하게 넘어졌어요. 그러게요. 몸의 중심이 약간 솟구치면서 두 발이 그러면서 종아리 쪽에 이제 근육이 좀 놀랐나 보다 이제 그 당시만 했고 네. 후반 그 막판까지도 뛰었기 네. 때문에 걱정이 없었는데 결국은 지금 부상이 좀 상태가 썩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경기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김민재와 벤투 감독은 뛸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민재가 빠지면 한국 대표팀의 수비는 상당히 이제 치명적인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문제로 작용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죠. 예. 권경원 선수라고 간바오사까지 뛰고 있는 장신 수비수가 있습니다만 김민재 선수가 뛰어서 오늘 그 상대 팀에는 압돌 사메드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이나키 윌리엄스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달라요. 특히 윌리엄스 선수는 스페인 출신이고요. 예. 아틀레티코 빌바에서 뛰고 있는데 스페인 리그 350경기 무려 270 연속 경기 출전하면서 그 스페인에서도 청소년 대표팀이 스페인 대표팀을 뽑혔었는데 이중 국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나 대표팀으로 출전했거든요. 이 선수를 막을 선수는 딱 맞는 그 마크맨은 김민재였었는데요. 지금 걱정이 큽니다. 네. 걱정스럽습니다. 정원영님, 혹시 누가 지금 성대모사 하는 건 아니죠? 좀 성대모사 하면 또 신문선 해야 되는데 요즘 많이 안 합니다, 교수님. 요즘에요? 네. 오늘 제가 낮에요. 네. 그 연합뉴스에 갔었는데 네. 이제 텔레비전 출연해 되니까 이제 분장실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랬더니 분장을 하시는 분이 다 이제 분장을 한 이후에 네.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네. 근데 초등학교 때 제 성대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성분이 어떻게 이제 성대묘사를 했을까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나오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한번 성대모사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꼴이에요. 어렸을 땐 잘했는데 네. 좀 수줍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는 이제 웃고 들어갔거든요. 네. 네, 지금도 제가 어디 지방에 가거나 네. 이동할 때 되면 다 그거 한마디씩 하죠. 다 성대묘사 저 알지 못하는 어린애들도 해요. 네. 그리고 2002년, 6년 신문선과 함께 꾼 꿈 그리고 월드컵 우리한테 추억으로 남아있죠. 감사하게 그렇죠. 제가 월드컵만 5번 생중계를 했으니까요. 네. 20년 세월이니까 네. 20년 동안 축구를 통한 희열, 기쁨, 분노, 환희, 좌절 모든 순간을 국민들과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제 목소리는 아마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네. 지금 주진우 씨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의 청취자분들께서도 귀에 깊게 각인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냥 괜히 좋아요, 교수님.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데 너무 좋아요. 신문선 만나니 이제 월드컵 같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 가나전 예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나전 경기를 예측하기 전에 네. 청취자 여러분께 가나전 관전 포인트부터 일단 제시를 하면 네. 판단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네.
자, 포르투갈과 가나가 했던 경기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의 교수 아닙니까? 네. 스포츠 기록 분석학 학과에 지금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는 게 많아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신문선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점유율을 보니까요. 네. 포르투갈과 가나 경기 때 포르투갈이 점유율이 62, 가나가 38이었었어요. 예. 그때 가나는 5백을 가동을 했습니다. 예. 포르투갈은 내심 결승까지도 꿈꾸고 있는 우리 조의 가장 강팀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가나의 그 점유율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첫날 그러니까 예선 첫 경기였기 때문에 강팀인 포르투갈과 경기 때 수비에 초점을 둔 경기를 했죠. 그리고 파울이 무려 19개였습니다. 네. 이 두 개의 이제 데이터를 제가 제시하는 것은 가나가 과연 한국과 경기 때도 이렇게 점유율이 낮은 수비 중심의 경기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예. 승점 0점. 그죠? 예. 1패를 안고 있고 한국은 승점 1점을 지금 얻고 있는데요. 가나는 오늘 경기에서 비기거나 지면 탈락입니다. 무조건 이기려고 나오겠죠. 그렇죠. 조진우 씨가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득점해야 된다. 그것도 다득점 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축구의 포메이션이 있잖아요. 네네. 11명을 어떻게 배열을 시키느냐. 네. 그러면 5백이 아니라 3백이든 4백으로 가동시키고 한 명의 선수를 미드필더나 공격수로 밀어 올리겠죠. 예. 그리고 반칙은 계속해서 늘리더라도 경기 흐름을 끊도록 할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지금 체크 포인트는요. 상대팀의 감독은 오토 사도 감독인데 이 감독은 가나가 플레이오프 끝에 월드컵 본선에 왔거든요. 네. 나이지리아와 0대0 그리고 원정 경기 때 1대1에서 원정 다득점 하는 바람에 네. 티켓을 땄어요. 매우 운 좋게. 이 경기 전에 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가나는 무승을 했습니다. 조별리그 탈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토 사도 감독을 독일에서 태어난 이중 국적자인데요. 이분을 감독 대행으로 뽑았다가 최종 티켓을 딴 다음에 본선 티켓을 딴 다음에 감독으로 선임했어요. 예. 이것은 이미 미디어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만 아도 감독과 손흥민은 독일에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사절지간이었다면서요. 있었죠. 네. 손흥민을 잘 알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중 국적이었었던 살리스 선수 중앙 수비를 보고 있는 선수인데요. 사우스햄튼에서 뛰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아마티 선수 레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역시 풀타임을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을 너무 잘합니다. 네. 그러면 감독도 잘 알고 살리스도 잘 알고 아마티도 잘 아는데 이 선수들은 손흥민을 어떻게 마크할까요? 자, 이것을 제가 제시하는 것은 한국은 지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네. 이란과 잉글랜드 경기 때 6골을 몰아쳤던 잉글랜드의 케인은 주 득점원인데도 불구하고 뒤로 쳐지고 옆으로 빠지면서 공을 어린 다 선수에게 찬스를 내주더라고요. 만들어줬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잉글랜드는 대승을 거뒀죠. 손흥민은 위험 지역에 가면 페널티킥을 의식을 해서 살리스나 아마티 선수는 손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등을 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볼을 경합하는 상황이 되면 몸싸움을 하고 머리든 얼굴이든 이마를 갖다 대겠죠. 예. 그러면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황인범, 그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만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게 볼을 줘서 경합을 시키거나 다치지 않게끔 하는 머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 손흥민 선수는 측면 쪽으로 빠져서 상대 좌우측 수비가 지금 약하거든요. 센터백보다는. 네. 그쪽을 활용하면서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축구에서 얘기하는 작전 전술 전략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틀림없이 골을 넣을 확률이 있다. 네. 그리고 가나에 대한 강점은 이것은 FIFA에서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겁니다. 아프리카 정상급 미드필더가 있다. 네. 그리고 아이유 형제가 건재하다. 예. 측면 공격은 위력 있다. 네. 약점은 스트라이커가 없다. 치명력 실수가 잦다. 좌우 측면 수비가 약하다. 네. 근데 스트라이커가 부재한 것은 바로 윌리엄스를 이중 국적자를 보강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드에 파티라는 선수가 있어요. 토마스 파티. 네. 아스날에서 뛰고 있죠. 지금 폼 좋습니다. 그렇죠. 폼 좋죠. 네. 이 선수는 정우영 선수와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봅니다만 볼 피딩력도 좋고 또 그리고 경기를 읽는이 좋기 때문에 네. 윌리엄스 쪽으로 가는 패스의 줄이 좋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차단시키느냐 여부가 오늘 경기 승패의 가장 큰 변이입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선수들이 많고. 네. 그냥 딱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가나는 럭비공이다. 럭비공. 럭비공은 어떻게 뛰죠?
뭐 뛸지 모르죠. 어디로 튈지 모르죠. 어디로 튈지 모르죠. 네. 그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 선수들은 경기 흥이 나잖아요. 그러면 못 잡아요. 못 잡죠. 아프리카 저 사람들 춤출 때 보면 네. 참 신기하게 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뭐 한 서너 시간을 계속 그 관중석에서도 춤추고 있어요. 그렇죠. 뿔뿔이 불고. 네. 그래서 럭비공이 어떻게 칠 줄 모르기 때문에 네. 발로 높게 차거나 손으로 던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 그것을 하는 것은 바로 경기 시작해서 초반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데 네. 주도권을 잡는데 가장 큰 약은 뭘까요? 골이죠. 예. 그러면 비기거나 지면 탈락하는 가나 입장에서는 공격에 무리하게 나오면 당황하겠죠. 손흥민의 네. 빠른 발에 의해서 예.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이 오겠죠. 예. 자, 만약 우리가 선취골을 내주게 되면 네. 이거 안 그렇죠.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서 우리 주진우 씨가 지금 청취자들께서 네. 지금 서로 톡을 하는 것을 읽어주셨잖아요. 네네. 그걸 보니까 역전승보다 어쩌고 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네. 무조건 우리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경기를 끌고 가야 됩니다. 네, 그때 맞아요. 그렇죠. 우루과이도 전반전은 우리가 플레이를 잘하니까 위축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아프리카 선수들은 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축구가 90분 경기잖아요. 네. 지금 우루과이 경기 말씀 잘했어요. 전반전에는 우리가 상당히 잘했잖아요. 근데 예. 후반 중반 이후에 거기에 또 김민재 선수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넘어지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돼? 한번 꺾이니까 그때 상당히 위험한 그렇죠. 상황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우루과이 경기 지금 리마인드를 잘 시켜주셨는데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네. 축구하다가 경기가 중단되는 아웃 오브 플레이 됐을 때 특히 골마우스 쪽에서 프리킥을 내주거나 네. 또는 코너킥을 내줬을 때 네. 우루과이 때 어떻게 됐죠? 센터백이 들어와가지고 헤딩해가지고 골포스트가 탕 튕기는 위기가 있었잖아요. 고den이 거의 넣을 뻔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2등 국적자인 사우스햄튼의 살리스 선수 네. 191cm 장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티 선수 앞서도 얘기했죠. 레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선수라고 그랬죠. 186이고요. 네. 최전방에 뛰고 있는 스트라이커 윌리엄스 선수도 186이거든요. 네. 김민재 선수가 있으면 누군가 하나는 잡을 수 있죠. 네. 윌리엄스는 꼼짝 못하게 할 텐데요. 사실은 호날두, 포르투갈이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합니다만 호날두가 수비하는 걸 잘 몰라요. 네. 팬들은. 알겠습니다. 호날두 공격할 때만 보니까. 네. 포르투갈도 코너킥을 허용하거나 문전에서 프리킥을 허용하면 네. 호날두가 포르투갈에서는 헤딩을 제일 잘하는 선수 축에 들거든요. 잘하죠. 수비에 내려와가지고 무조건 장신 수비수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금 안 되죠. 헤딩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위축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코너킥이나 미드필드 쪽에서 네. 프리킥을 허용했을 때는 한국 팀은 네. 헤딩 경쟁에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고 김승규 선수는 미리 예측을 해서 예. 펀칭이나 피스팅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네. 그런 플레이를 해줘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더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요. 신문선 위원 교수님한테는 질문 5개 하면 한 5시간 지나가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1404님 꼴이에요. 신문선 목소리 그리워요 얘기합니다. 교수님, 네. 정치자들 국민들 힘나라고 꼴이에요 한 번만 해주세요. 그거는요. 네. 나훈아 가수에게 네. 갑자기 노래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목을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감정이입이지. 네. 지금 국민들의 뇌 목을 더 밖에는 풀어요? 제일 신나는 목소리를 지금 네. 괜히 꼴꼴거리잖아요. 네. 그럼 분위기 버리니까요. 네. 그거는 하고 오늘 비도 오고 지금 퇴근길이니까 덕담 한마디 할게요. 네. 신문선처럼 바른 말하면 네. 똥 밟는다. 신문선처럼 바른 말하면 죽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저는 정말 축구를 사랑했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만납니다만 한국 축구가 세계 수준에 이르면 대한민국의 문화적 지수도 높아지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해서 한국 대표팀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저와 함께 외쳐보시죠. 대한민국 축구팀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문선 명지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빗길에 사고가 잇따르고